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성점 사주 관상주역 운명론 6번째 시간으로 아들이 이혼 위기에 닥친 것은 엄마의 눈 밑에 답이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 자식이 결혼 생활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고민하시는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아들이 이혼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한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자식의 운명에 부모의 관상, 특히 관상 가운데에서 자식궁에 해당하는 눈밑 와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사주를 통해서 처와의 악연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유일한 방법까지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어머니가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양쪽 눈 바로 아래 뼈가 없는 이 부분을 관상학에서는 바로 자식궁이라고 하고, 이 궁위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와잠, 누에가 누워있는 것 같은 형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도도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잠이라고 그러고, 또 눈물 누자 집당자를 써서 누당이라고 그럽니다.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이 문제가 되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을 바로 자녀궁, 즉 자식의 복과 건강, 그리고 나의 이성관계를 보는 아주 중요한 곳으로 관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궁, 자식에 대한 궁위를 보게 되면, 즉 와잠을 보시면 어떠냐 하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와잠 부위가 울퉁불퉁하고 흠이 많았고 어머니의 얼굴색이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상학 사전, 대유학당에서 나온 관상학 사전에 따르면 와잠은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자손이 창성해야 와잠에 빛이 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곳이 푹 꺼지거나 주름이 유난히 많고 기색, 즉 색이 어두우면 자녀를 두지 못하는 애군이 많다고 보는 곳입니다. 특히 주름이나 우물정자의 문양이 나타나면 자식운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경우 어떠냐 하면 얼굴 안색이 어둡고 와잠의 요철이 심해서 자식의 결혼 문제로 눈물 마를 날이 없다는 것을 얼굴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상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사주를 보게 되면 어떤가 한번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바로
계묘년, 갑인월, 무자일, 임술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의 특징은 무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무토일주가 인월에 태어나서 간목이 천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칠살격이다 이런 얘기죠. 칠살격이다. 칠살은 바로 나로부터 7번째 만나게 되는 살이기 때문에 이것을 칠살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칠살의 작용은 바로 편관이거든요. 편관. 편관인데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칠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살의 작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칠살이 된 사람들은, 칠살격은 장애가 많다 이거죠. 장애.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많고.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처음 출전을 해갖고 동계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거예요. 19살. 그런데 그분이 바로 몇 번 5개의 메달을 땄어요. 2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끝나고 선수들이 귀환할 때 국가에서 줬는지 어느 단체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하사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칠살이 좋은 역할을 하려면 바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칠살의 강한 극하는 기운을 통관시키는 오행이 있어야 되는데, 칠살의 기운은 바로 얼마냐 하면 100에, 여기 100이거든요. 50이 들어있으니까 100이거든요. 그리고 묘까지 합치면 300이에요. 300의 칠살의 기운을 통관시키는 것은 바로 화거든요. 화는 바로 어디 들어있느냐 하면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는데 요게 30이 들어있는데 곱하기 2 하니까 60이거든요. 술중에 정화 20이 들어서 80이에요. 300에 극하는 작용을 80의 화로다가 바로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살인상생격. 그렇게 되게 되면 통관이 돼야 되는데 300은 극하는 작용이고 80은 도와주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20의 극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극을 못 해주고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를 극하는 작용이 너무 강해서 좋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 수라는 거죠. 수는 바로 정제로 처가 되는 거죠. 처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바로 죄다 신약에, 죄가 많아서 신약해졌거든요. 죄다 신약에, 죄다 신약. 인처치화다. 처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채다신약의 인처치화다. 어떤 사람은 처덕이 많아서 처갓집 재산을 많이 유산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갓집에 매일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먹고 사는 것까지, 처갓집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못 살고 처갓집도 못 살고 같이 못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처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거죠. 재앙을 당하고 처덕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처치와 처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다, 이렇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는 항상 나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처가라고 그러죠. 처를 보면 되게 무서워해요. 바로 처의 말이 집안에서도 모든 것을, 자기 집안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는 내가 다스리는 기운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극하는 것이 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수가 수생목 해갖고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다시 나를 극하는데,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것을 주관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기운이 80밖에 안 돼서 강한 관살의 기운을, 아들을 극하는 관살의 기운을 중간에 통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통관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김윤지라는 그 동계올림픽에 메달 타서 그 선수는 바로 살인상생격이 되는데 인수가 굉장히 강한 거죠. 예를 들어서 300이면, 관살이 300이면 이것을 바로 한 250 정도 되는 이런 인수가 등령을 해서 강한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살인상생격이 돼서 김윤지 선수와 같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메달이라는 영광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왜? 이 숫자가 너무 적어서 통관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서 근심 걱정만 하는, 그리고 눈물 말인 날이 없는 그런 어머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관살을 바로 뭐냐면 처제가 생에서 되레 그것을 나를 극하는 작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 오원독보라는 비결서가 있는데 그 비결서에 보면 사주의 관살이 이렇게 7살이 바로 잎에 이렇게 등령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양인을 놓고, 그러니까 7살의 기운이 더 강해졌죠. 강해져서 그 강한 기운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극하는 그 작용이 강한 사람들은 뭐를 해라고 그랬냐면, 7살이 먼저 있으면 그 7살을 용신을 논하고 뭐하고 할 거 없이 7살을 먼저 봐라 이거죠. 7살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를 봐서 용신을 정해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사주는 살인상생격이다. 살인상생격. 그런데 이제 이때 몇 살 때 왔느냐 하면 36세 무인년에, 즉 어머니가 이 사주의 감정을 의뢰한 거거든요.
자, 36세 무인년은 바로 대운이 바로 뭐냐면 33세부터 들어오는 경술대운이거든요. 경술대운. 자, 경금이 사주에 들어오면 각경충을 해갔죠. 각경충. 그런데 경금은 인월이거든요.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각경충 강한 갑인을 갖다가 등령한 갑인을 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바로 계수를 생해는 작용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계수가 바로 수생목, 여기에 이제 묘가 있으니까 수생목 해서 강한 목이 바로 일주 무토를 극하는 작용이 더욱 강하다 이거죠. 무토를 극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하다 이런 얘기죠. 흉하다. 흉하다. 그리고 술토가 됐는데 경술인데 술토는 바로 뭐냐면 이 무토의 무덤이거든요. 무토의 무덤. 무덤이니까 무토가 죽어야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묘고니까 흉하다 이거죠. 흉하다. 그런데 무인년이 됐다 이거죠. 무인. 무인년이 됐는데 인월 기준으로 해봤을 때 바로 도화는 묘가 된다 이거죠. 연지 묘 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묘가 도화가 되고 또 무게합 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도화에 앉은 제 처가 뭐가 됐느냐 하면 관이 들어왔잖아요. 금년에 무토관 관이 들어와서 그러고 도화에 앉았고 그러면서 일지 자와 바로 자묘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금년에 아드님이 바로 뭐를 이혼해달라고 다투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그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한참 후에 아마 아무 말이 없었을걸요? 이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서 다급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제가 재생관해서 나를 극하는 괴롭히는 이런 처하고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 그 전에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집에서 살고 있고요. 집에서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아들이 사놓은 그 집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 지금 별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지가 바로 자묘형, 도화에 앉은 계수가 자묘형을 하고 있잖아요. 일지와.
그렇기 때문에 형이 되니까 이것을 무례제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례제형은 어떠냐 하면, 이 무례제형은 항상 예의가 없고 바로 건방지고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 남편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뭐 욕도 다반사고, 어떤 부인을 한번 보니까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화가 나서 욕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욕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하고 사는 그 남편도 참 보기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듣는 데는 좋지 않겠지만 사실을 얘기한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별거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또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도로 포장 공사. 자, 감히 이게 이제 관살이니까 자식이 하는 일이잖아요. 자식의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신자지는 인이죠. 인이 바로 역마잖아요.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는 대개 밤중에 해요, 도로 포장 공사는. 왜냐하면 차들이 안 다닐 때 해야 되니까. 낮과 밤의 밖에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땀이 비워도 되잖아요. 근데 도로 포장 공사를 하려면 아스팔트를 끓여서 그걸 바닥에다 파내고 그것을 모래 깔고 자갈 깔고 아주 극한적인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역마에 앉았으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관살이 국을 이루는 사람들은, 격국이 되는 사람들은 대개 일을 해도 아주 힘들고 극한 직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를 하냐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면 아까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5개 딴 김인지 선수와 같이 극한적인 직업,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경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통관이 잘 되면,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잘 이루어지면 메달도 따고 명예도 올라가고, 뭐 국가에서 뭐 김인주 선수와 같이 이제 그런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거죠. 이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관상이 자식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녀궁인 와장, 눈밑이 어둡고 흉터가 많거나, 또 하면은 자식의 결혼 생활이나 건강을 유심히 살펴야 된다. 그리고 정형수술을 할 때는 이럴 때 정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학적으로 채다신약인 아들이 있으면 처아의 악연을 피하기 위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이 사주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 얼굴에
혹은 내 자식의 이런 징조가 있는지 아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명쾌한 명리 관상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